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Evaluation of Quantum Cryptanalysis on Spec이라는 제 인도크립트 2020년도 논문을 살짝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란 양자 역학을 컴퓨터에 적용한 것이고, 이 양자 컴퓨터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쓰는 고전 컴퓨터보다 월등한 계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제 대기업이나 큰 국가 규모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BM과 구글, 허니웰은 이제 프로세서 쪽도 개발하는 쪽이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프로세서 쪽은 개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쪽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기존 컴퓨터에 쓰는 비트가 아닌 큐비트라는 양자 비트를 사용합니다. 기존 고전 비트는 이제 0 아니면 1의 값을 유지했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북극이나 남극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큐비트는 이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중첩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상에 어디든지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인데, 박스 안에 고양이를 넣고 이게 50%로 독극물이 깨지는데, 그럼 이 박스 안을 보지 못하게 해놓고 고양이를 넣어놓고 1시간 뒤에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뭐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중첩 상태의 고양이가 어디 있냐 하고 반증을 한 실험인데, 지금은 양자 역학이 맞다고 돼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제 0이나 1만 확정지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중첩 상태로 가면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확률이 50%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에서는 이제 0이 아니면 1을 결정하는 비트, 온오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트가 있다 하면은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4번 비트를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제 앞서서 0과 1이 50%로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로 있게 되면은 EQBit이라는 게 있으면은 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병렬성에서 계산의 강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 중첩 상태를 활용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방금과 같이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한 계산 또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딥러닝, 시뮬레이션, 화학 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단순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고전 컴퓨터가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에서 답을 모를 때 하나하나 전수조사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한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IBM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에 힘쓰고 있고, 2019년에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양자 우위를 발표했는데, 기존 컴퓨터에서 이 난수성 문제 증명에 만년이 걸렸다는 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3분 20초 안에 해결했다고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BM 로드맵이고, 이제 자신들이 어떤 양자 프로세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건데, 2021년도에 127큐빗이 목표였는데, 요번에 며칠 전에 이글이라는 127큐빗의 양자 프로세서를 실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자 컴퓨터가 모든 계산을 한 번에 수행해서 한 번에 답을 뽑아내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양자 컴퓨터가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지만 이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확률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계산을 다 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관측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실제 원하는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들을 제어해서 원하는 솔루션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기존 컴퓨터보다 매우 빠르다 보니까 이제 암호가 기존 컴퓨터상에서 풀기 어렵다는 난제를 기반해서 설계가 되는데 이 난제를 양자 컴퓨터가 매우 빠르게 해결합니다. 대칭키 분야는 키 사이즈를 늘리거나 해시 함수의 출력 길이를 늘림으로써 원래의 보안 강도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데 이 공개키 분야는 뭐 키 길이 증가 이런 게 통하지 않고 그냥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공격 알고리즘으로 얘네를 공격할 수 있으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암호학계에 되게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이러한 동기로 기존 암호들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의 경우에는 앞서 아예 안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스트에서는 이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후보 알고리즘들을 선정하고 있고 뭐 아예 다른 암호 알고리즘은 아니고 양자 컴퓨터가 풀기 어려운 문제로 다시 넘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앞에서의 공개키 암호는 소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해서 큰 정수의 n을 소인수 두 개로 분해하는 게 어려운 그런 문제에 기반했는데 이 PQC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격자 기반과 코드 기반으로 설계된 암호든 양자 컴퓨터도 풀기 어렵다 해서 격자 기반과 코드 기반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문 리뷰할 것은 Evaluation of Quantum Cryptanalysis on Spec이라고 인도크립트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논문을 요약하자면 이제 대칭기 블록 암호인 스펙에 대해서 양자 암호 분석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양자 암호 분석을 수행할 때 그루버 서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브루트포스 공격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가를 중점으로 분석을 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양자 브루트포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디퍼런셜 어택의 그루버 서치 알고리즘을 활용한 양자 디퍼런셜 어택까지 실제로 업그레이드하여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브루트포스 어택이 이제 A라는 암호 알고리즘이 만약에 128비트의 보안 강도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128비트 키를 사용하고 128비트 보안 강도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이 암호 알고리즘에 별다른 취약 적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그냥 128비트 키를 모두 다른 키를 대입해보는 최대 2의 128번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호 안전성 확인이랑 분석을 할 때 디퍼런셜 어택, 리니어 어택, 미드인 더 미들 어택 등 여러 공격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뭐 이러한 공격에 전부 다 내성을 가지고 있는 N비트 키를 사용하는 이상적인 대칭키 암호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N비트 보안 강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키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위에처럼 N비트 키를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브루트포스 방법밖에 없고 경우의 수가 2의 n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디 논문에서도 뭐 스피디 192비트 키를 사용하고 6라운드일 때는 128비트의 시큐리티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라운드를 하나 더 늘림으로써 192비트 키가 192비트의 풀 보안성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에서 이제 n비트 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에 대한 브루트포스 공격을 수행할 때 최대 2의 n승번의 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은 플레인 텍스트 사이퍼 테스트 어택을 가정하면은 플레인 텍스트와 사이퍼 텍스트를 알고 있을 때 키가 무엇인지를 찾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오른쪽에 이제 고정 컴퓨터에서 공격 과정인데 이런 경우는 없지만 2비트 키를 사용한다 했을 때 경우의 수가 총 4번이고
고전 컴퓨터는 이 최대 4번의 서치를 해야 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가 증가할수록 이 서치 수가 지수승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64비트나 128비트 키의 경우 매우 많은 서치 개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제 양자 컴퓨터로 와서 그루버 서치 알고리즘을 이 브루트포스 공격에 활용하게 되면은 2의 2분의 n승 번의 서치만에 이 높은 확률로 키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장을 보면 우선 서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얘는 이제 뭐 답이 나오면 딱 나오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이제 높은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정말 높은 확률로 키를 복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대칭키 암호가 n비트 보안 강도를 가진다 했을 때 양자 컴퓨터에서는 절반인 2분의 n비트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은 이 정렬되지 않은 라지 n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특정 데이터를 루트 n번 만에 높은 확률로 찾아내는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대칭키의 브루트포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n비트 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에 대해 그루버 키 서치를 할 때 제일 먼저 인풋을 준비하는 과정이 수행됩니다. n비트 키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라면 n개의 큐비트를 할당하고 요 하다마드 게이트가 이제 양자 중첩 상태를 만들어주는 양자 게이트인데 요 n개의 큐비트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n개 모두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n큐비트가 모두 중첩 상태가 되고 중첩 상태의 키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2의 n승계의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중첩 상태의 키가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루버 키 서치 회로 구조인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n개의 키큐빗을 할당하고 하다마드 게이트를 모두 통과시켜주면은 이에 n승계의 키값을 다 가지고 있는 키큐빗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4큐빗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이 n승계의 경우의 수를 다 늘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 4큐빗에 대해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2의 4승의 경우의 수가 모두 표현되는 이러한 중첩 상태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첩 상태에 이제 n큐빅 키가 세팅되었으면은 이제 공격 대상인 입력 평문을 세팅합니다. 입력 평문 세팅에도 이제 퀀텀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큐빗을 사용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알려진 평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x 게이트, 저희가 아는 낫 게이트인 0을 1로 뒤집는 게이트를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비트 값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평문값 세팅은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키큐빅과 평문이 준비되었으면 오라클을 수행합니다. 오라클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위에서 만든 중첩 상태의 키로 아래의 입력 평문을 오라클에서는 암호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오라클 안에는 저희가 공격을 타겟으로 하는 암호화 양자 회로가 안에 구현되어야 하고, 만약에 이 중첩 상태의 키값으로 이 평문을 암호화하게 되면은 모든 경우의 키값으로 이 평문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안에서 중첩 상태의 암호문, 모든 경우에 대한 암호문이 이 큐비트 안에 업데이트되는 방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수식인데 만약에 이 중첩 상태의 키로 암호화했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면 1이고 저희가 아는 사이퍼 텍스트가 아닌 경우엔 0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라클 함수를 보면은 fx가 1인 경우에만 마이너스 1이 되고 인크립션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0으로 마이너스 a의 0승에서 1이 되는데 얘가 부호라고 해서 큐비트 그 상태의 부호라서 fx가 1인 경우 즉 암호문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호가 반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만약에 중첩 상태의 암호문이 이렇게 쭉 생겼을 때 거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암호문이 0111일 때 0111의 부호만 반전될 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오라클에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는 거는 일치하는 암호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암호문을 생성한 키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양자 얽힘이라 해서 과거에 서로 상호작용한 큐비트가 얽혀 있는 상태로 이 암호문에 대한 부호를 뒤집으면은 얘를 생성했던 큐비트의 그 시크릿 키도 부호가 같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수행하고 나면은 이 저희가 찾고 싶은 비밀키의 부호가 반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꼭 한 번에 비밀키를 찾아낸 모습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관측을 하게 되면 얘네들도 동등한 확률을 가지고 있고 얘도 부호만 다를 뿐 관측 확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비밀키를 확률이 높게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디퓨전 오퍼레이터가 수행됩니다. 이 디퓨전 오퍼레이터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 앰플리튜드, 요 높이가 있는데 요 높이의 평균 앰플리튜드가 요 점선이고, 평균 앰플리튜드에서 무엇을 빼냐면 각 앰플리튜드 빼기 평균 앰플리튜드를 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크릿키 해보면은 요 평균 앰플리튜드에서 빼는데 얘 앰플리튜드에서 평균 앰플리튜드를 빼면은 네, 좀 마이너스로 커질 거고, 요거를 평균 앰플리튜드에서 요 마이너스를 빼니까 이만큼 올라가서 앰플리튜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 후보가 아닌 애들을 보면은 뭐 한번 해보면은 요 평균 앰플리튜드에서 요 각 앰플리튜드의 평균 앰플리튜드를 뺀 게 요만큼인데, 그러니까 평균에서 이만큼을 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소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린 거라서 네, 점선보다 좀 더 줄어드는 이런 비밀키에 대한 앰플리튜드는 올라가고 아닌 것들에 대한 앰플리튜드는 낮아지는 이런 디퓨전 오퍼레이터가 수행됩니다. 여전히 이 확률이 높긴 하지만 다른 애들이 합쳐지면은 얘네들 이상한 것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오라클과 디퓨전 오퍼레이터를 그룹 서치 알고리즘은 반복해서 이 비밀키의 확률은 충분히 높인 다음에 마지막에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 횟수가 n큐빗 서치 스페이스를 가질 때, 이 4큐빗인 것 같은데 n큐빗 서치 스페이스를 가질 때 반복 횟수는 약 4분의 파이의 2의 2분의 n승으로 약 2의 2분의 n승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밀키 값을 찾을 때 고전적에서는 최대 2의 n승번의 서치가 필요했다면 양자에서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루버 알고리즘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라클이고, 이 오라클 안에는 양자 암호화 회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공격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 양자 회로를 최적화 구현해서 이 오라클에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퓨전 오퍼레이터는 되게 오버헤드가 뭐 거의 무시할 정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오라클이 가장 중요하고 이 암호화 양자 회로 최적화 구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루버 공격 비용을 낮추는 것이 좋고, 그루버 공격 비용이 낮다는 거는 그 암호는 양자 컴퓨터 공격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보안 강도가 쉽게 절반으로 감소한다입니다. 모든 대칭키 암호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건 맞지만 이제 그루버 공격 비용이 높다면은 지금 양자 컴퓨터의 개발로 보면은 사용 가능한 자원이 한정적이고, 요렇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내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트에서는 이제 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이 양자후 보안 강도를 그루버 공격 비용을 통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은 AS의 128에 대한 그루버 공격 비용보다 많으면 이제 레벨 1이고 적으면은 레벨 1도 달성을 못합니다. 레벨 가장 높은 5는 AS 256에 대한 그루버 공격 비용보다 그 어떠한 암호에 대한 공격 비용이 더 높으면 그 암호는 레벨 5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공격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뭐 AS 128에 2의 170 나누기 2의 170승 나누기 맥스 뎁스의 퀀텀 게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뎁스가 높아지면은
이 사용 퀀텀 게이트가 낮아지고 뭐 뎁스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1이라 그러면 퀀텀 게이트를 2에 170승에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토탈 게이트 곱하기 토탈 뎁스 했을 때 2에 170승이 나오면은 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의 토탈 게이트 곱하기 토탈 뎁스의 계산 방식을 따르는데 리스트에서 평가할 때 큐빗 개수는 고려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에 170승, 233승, 2에 298승 요 수치는 2016년에 이제 AS를 최초로 양자 회로로 구현하고 글로벌 공격 비용을 추정한 요 PQ 크립토의 2016년 논문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신 AS 구현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최적화가 잘 돼서 2에 170승이 아니라 AS 128 기준 2에 157승 정도의 비용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해당 논문에서 스펙 구현한 걸 보면은 요 낫 게이트, 시낫 게이트, 토플리 게이트가 이제 사용한 양자 게이트 있고 오른쪽은 이제 사용된 큐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킷 회로 뎁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정 시에 그루브 알고리즘의 이터레이션을 다 고려하고 양자 게이트 곱하기 서킷 뎁스 한 개 최종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스펙에 대한 공격을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 이 리듀스드 스펙에다가 공격을 해봐서 뭐 평문과 암호문을 다르게 했는데도 요 키가 나오고 여기서도 다른 입력 평문 암호문에 대해서 요 키가 높은 확률로 두 번 다 복구가 된다는 것을 토이 버전으로 보여주었고 이렇게 최종 그루버 공격 비용을 추정을 해보니까 이 토플리 나치나 다 이제 클리포드와 티게이트라는 하위 레벨의 게이트로 분해를 해서 보통 토탈 게이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AS 128과 똑같이 스펙의 128, 128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클리포드 게이트와 T게이트를 합칩니다. 뭐 더하면은 81승과 80승이니까 그래도 81승이 나올 것 같고 그럼 토탈 게이트는 2에 81승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토탈 뎁스를 곱합니다. 그럼 80승을 곱하면 161승 총 공격 비용이 2에 161승 정도가 나오고 큐빗은 385개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61승이면은 앞에서 리스트 기준에서는 이 보안 강도를 획득을 못하는데 최신 연구 결과 기준으로 보면은 AS 기준으로 보면은 얘를 했다면은 내 레벨 1을 달성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대칭키 공격에 대한 그 브루트포스에 대한 그루브 알고리즘 적용뿐만 아니라 요 차분 분석에 대해서 그루브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요 양자 차분 분석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비용도 추정해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번에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잘못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작해보면 차분 분석은 이제 아래에 이제 특정한 이제 노은 플레인 텍스트 어택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평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암호문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빈미키를 얻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이라는 차분 특성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상적으로 설계된 암호의 경우 특정 평문과 특정 평문에 대한 이 차분 알파 요거에 대한 인크립션 결과를 또 더한 그 차분 베타 프라임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 특정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평문 P가 이상적인 경우에는 n비트 플레인 텍스트일 때 2의 n승분의 1로 등장해야 되는데 특정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이 식에서 만족하는 P가 여러 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취약성으로 보고 그때의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요 디퍼런셜이라고 칭합니다. 차분 특성.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분 특성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냥 전수조사 하는 것보다
빠르게 키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분 공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원래 블록 암호의 암호화 안전성을 살펴보면은 평문과 키를 입력받고 이 블록 암호의 연산과 그 라운드를 반복하면서 평문의 정보가 사라진 암호문이 생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암호문에서는 이제 평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야 하고 오직 요 안정성은 키 정보에만 의존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암호 안전성이고 차분 공격은 이제 이 암호화 과정에서 요 키 정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평문과 평문에 대한 그 입력 차이는 알파와 그리고 이 입력 차이에 대한 암호문의 차이의 베타 프라임 요거를 가지고 이상적인 경우에서 이 평문에서 특정 알파와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요 어떠한 만족하는 평문이 나타날 확률이 이상적인 경우 2의 n승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특정 차분 요 알파 프라임을 가지는 평문상은 키와는 무관하게 요 인크립션 결과가 확률을 갖고 특정 암호문 차분인 요 베타 프라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호에 취약점이 존재할수록 요 확률이 커지게 되고 이 P를 만족하는 P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요 차분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차분 공격은 선택 평문 공격이고 공격자가 이 선택한 평문들에 대해서 암호문들이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비밀키를 찾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차분 특성이 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가지고 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만족하는 평문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은 높은 확률로 키를 복구할 수 있다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는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이 있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평문쌍들을 찾는 게 이 부분의 계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문쌍들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평문 공격이니까 이에 대응하는 암호문쌍들 또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은 이제 인풋에 대한 디퍼런스고 베타 프라임은 암호문에 대한 디퍼런스니까 라운드가 거쳐갈수록 마지막 차분이 이 베타 프라임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수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각 암호문쌍에 대한 요 베타 프라임 요거를 만족하는 라운드 키를 복구합니다. 그래서 암호문이 있을 때 이 암호문과 한 라운드 해독된 암호문의 차분이 베타 프라임을 만족하도록 이 디크립션 하는 라운드 키를 복구하고 여러 평문에 대한 공격이니까 여러 암호문이 있을 거고 걔에 대해 이 차분을 만족하는 라운드 키들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라운드 키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쌍에 대해서 카운트를 다 한 결과 최종 카운트가 가장 높은 키를 올바른 라운드 키 후보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게 높은 확률로 비밀키 요 마지막 라운드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키를 복구하게 되면은 이제 그 키 스케줄을 그냥 반대로 해서 원래의 비밀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계한 오라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알고 있다고 할 때 플레인 텍스트 쌍을 찾는 오라클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인 텍스트 두 개를 설정하고 얘는 그냥 플레인 텍스트 P 그리고 얘 똑같이 내리고 여기는 이제 P 플러스 알파 즉 얘와 얘를 준비하고 두 개 다 인크립션하고 두 개에 대한 차분을 계산하고 걔가 베타 프라임인지 찾습니다. 이렇게 요 평문 P를 찾아내는 오라클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아래 그 절차도 하니까 최종 공격 비용을 보면은 위에는 이제 기존 그루버 서치 비용인데 아래 이제 자신들이 설계한 차분 공격에 대한 그루버 알고리즘은 비용이 더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히 이렇고
개선점이 있는데 이게 그 인도 아저씨 분이 말한 건데 여기서 이제 암호화에 요 인크립션 부분에 키, 키드 암호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 스케줄과 뭐 키 에디션 이런 연산이 포함된 암호화를 했다고 하는데 요거를 할 필요 없고 사실 요 키가 없는 버전의 암호화 구현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차분 공격이 이제 가정을 뭐 이제 이 키 정보를 사라지는 암호화를 목표로 하고 공격 찾은 알파 베타로 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 언키드 버전의 사이퍼를 구현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키 스케줄 연산도 안 해도 되고 키 큐빗도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 감소가 꽤 되고 여기서 비용 추정을 한 걸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키 버전에 대한 비용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 버전에서 언키 버전으로 바뀌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스펙 암호화로 최적화를 통해 뎁스를 좀 줄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이 또 두 개 있는데 요 앞에서 이제 알파 베타에 대한 요 평균 피상을 찾는데 여기서 그룹 알고리즘에 적용하는데 라스트 다음 스텝에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 키를 복구하는 그 과정에서 그 요 이 베타 프라임을 만족하는 차분히 나오는 그 라운드 키를 복구할 때 여기서 그룹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분이 말하는 게 클래시컬하게 하는 게 더 맞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라운드 키를 복구했으면은 다시 이렇게 거기서는 또 의아한 게 하나하나 가면서 최종 비밀키를 한다 하고 여기서도 이제 스텝 2로 돌아가서 이걸 반복한다고 써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마지막 라운드 키를 알면은 네, 그냥 키 스케줄을 반대로 해서 네, 비밀키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요 평가 부분에 있어서 좀 실수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반영하면은 네,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